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중국의 경제 또 대외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양회가 이번 주 개막했습니다. 올해 양회는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라 발표되는 정책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이 부동산 정책 등 큰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년 3월 이맘때쯤에 중국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 올해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개막해서 며칠간 진행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주씩 진행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4일 날 네. 정협이 먼저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3월 10일 날 끝나고, 네. 전인대가 3월 5일 날 개막식을 했죠. 근데 일주일 후니까 3월 11일 날. 그러니까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전인대 때 뭐 총리 뭐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각 부처 장관들이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받고,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회라는 게 전인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 정협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좀 입에 붙지 않아 가지고요. 네. 두 개 합해 가지고 양회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두 가지 회의를 같이 한다라고. 그래서 그 영어로는 뭐라냐면 two sess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협의 말 그대로 이게 자문기구죠. 그러니까 뭐 우리 고령화, 저출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지 여기서 뭐 결정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협은 정책 자문기구고 실질 네. 권한은 아주 많은 그렇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전인대가 핵심이죠. 우리의 국회격인 거죠. 국회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자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고 전 세계가 바로 이 양회, 특히 네. 전인대에 집중이 된다. 전인대가 이제 그저께 화요일 5일에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밝히는 업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생중계로 들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한 50분 정도 제가 그 CCTV를 통해서 하는 걸 직접 50분. 네. 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든가요? 워낙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중국은 총리가 경제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총리 입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제시할까. 네. 이게 모든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분 동안 이제 했는데 뭐 작년에 뭐 힘들었지만 달성을 했고, 우리가 관심은 이제 그래서 2024년도에 중국이 몇 % 성장할 것이고,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조금 키워드를 한번 좀 뽑아 보면, 네네. 50분 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게 내용이지만 그게 함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 양회를, 그러니까 총리의 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1월 31일까지 중국 31개 성에서 지방 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해서 그 평균치, 가중치를 가지고 총리가 이제 올해 성장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균치가 5.4지만 좀 빼가지고 5%를 제시를 했고, 네. 그러면 제가 지방 양회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한번 쭉 보니까 네. 제일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소비였어요. 소비가 전체 31개 성을 쭉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546회가 등장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중국은 소비가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가장 큰 거겠죠. 네. 이번 총리의 말에도 다 묻어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투자, 그게 371회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 투자도 이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5G라든지 기지국 건설, 그다음에 충전소,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네. 또 해외 투자를 또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등등해서 투자가 등장을 했고, 네.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세 번째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 키워드, 이게 236회 정도 등장을 했고요. 네. 현대화된 산업 체계, 이것도 한 400회 이상 등장. 지금 몇 회 등장했다는 건 지방 양회에서 양회에서 예, 말씀이신 그걸 거죠? 모아서 총리가
50분에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안을 들여다보려면 지방 양회에서 어떤 말이 등장인 걸 이미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5번째가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단어인데 네. 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 기술, 그다음에 현대화된 산업 체계, 신품질 생산력 이 세 개를 합치면 무슨 네. 뜻이냐면 결국은 중국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 아. 이제 중국이 과거처럼 싼 거 만들어서 하는 이런 전통적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네. 경제 승수 효과가 높은 디지털 차이나로 가겠다. 경제로 가겠다. 네. 그래서 이번 총리의 말에서 다 곳곳에 묻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랬군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좀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저는 그게 전체 50분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성장률은 5%가 제시가 됐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투자가 중요한 가운데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 이게 이제 주요 핵심이었다라고 그렇죠. 경제 체질을 말씀하시는 것 디지털 같아요. 경제로 네.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안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비중이 덜해졌다. 그렇죠. 안보가 요번에 또 하나의 그 관전point 제가 좀 다르게 본 건 뭐냐면 이거 요번에는 안보란 단어가 등장이 잘 안 한다. 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보면 안보가 빠져있지만 안보가 은근히 강조가 된 어떻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뭐 과학기술이나 현대화된 산업 체계나 그다음에 신품질 생산력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 AI, 양자 기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이 싫어하는 것을 더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냥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고 또 이게 있기 전에 또 국가기밀법이라는 걸 또 중국이 또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밀법도 요 전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로켓 산업 로켓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네. 이게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유혹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밀법도 나왔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이번에 이 내용에서는 이 총리의 말에는 조금은 이제 올해는 좀 유화적으로 중국과의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더 하려고 한다. 그다음 또 한편은 더 나가서 본다면 트럼프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한다. 네. 더 때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네.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과 또 행간을 좀 읽어야 될 예, 필요가 저는 그렇게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에요. 일단 그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이게 어떻게 좀 보세요? 이 5%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양회에서 나온 글을 가지고 가중평균에 좀 뺀 것은 5%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는 수출로서는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힘을 못 받는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 수출이 0.6%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수출 증가를 했는데 꾸역꾸역 0.6%를 만드는데 이것도 딱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0.6%가 수출이 증가를 했냐 보면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네. 요 세 개 산업이 전년 수출 전년 대비 30% 이상을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도 지금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 수출이 많이 됐고 두 번째가 우리 요즘 국내에도 말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알리 테무, 네. 쉬인, 네. 그다음에 틱톡샵, 네. 이런 이제 직구 플랫폼들이 수출이 어마어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통계만 보면 수출이 한 우리 돈으로 339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수입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역직구죠. 중국이 직구하는 거고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을 사는 것도 역직구인데 수입은 101조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출이 이 지금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그다음에 이 직구 플랫폼들이 만들어낸 거다. 근데 이건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수출보다는 결국은 소비로 옮기려 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소비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고, 근데 소비는 우리 서비스 산업은 안 되고 내구 소비재. 소비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 네.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경제에 뭐 5대 리스크 몇 대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말씀하셨고 또 디플레이션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강력한 부양책이 이제까지는 좀 없는 것 같다. 그다음 체감 경기가 많이 악화돼서 소비자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증시가 좋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중국 정부가 지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지금 문제입니다. 네. 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핵심이 뭐냐면 디플레이션 말씀하시는데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자산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금융 자산인 주식이 떨어지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키워야 돼요. 근데 실물 자신 부동산은 시차가 있어야 돼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뭐 6개월 이상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부양책은 결국은 증시를 부양책. 부양하는 게 네. 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정부 투자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 소비를 하는 것도 만약에 소비가 일단은 첫 번째 중국 경제 5%를 만든 첫 번째 이제 힘으로 딱 받쳐두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을 풀어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먼저 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좀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돈을 뭐 특별국채도 만들어서 그래요. 예,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두 번째 투자는 네. 5월 달 정도 우리가 중국 노동절 또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큼 쓰느냐 네.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를 보고 돈의 유동성을 좀 정부가 고민할까 하지 않을까. 일단 특별국채는 한 1조 위안 정도 발행하겠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네. 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중점 사업에 영점 투자를 또 하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도로 닦고 뭐 철도 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디지털 경제 쪽으로 가는 영역에 투자를 또 하고 또 지방 정부의 농촌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일단은 먼저 하겠다. 그래서 1조 위안 우리 또한 185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우선 풀겠다. 그 지방 정부 그 부채가 많다면서요. 네, 그걸 네. 해결하려면 돈도 더 풀어야 되고 돈 더 풀려면 더 걷어야 되는데 예, 특히 또 이제 리창 총리는 양회에서 중국의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네. 네, 어느 나라는 이 중소기업이 중요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제가 50분 들으면서 리창 총리의 그 말 중에 가슴이 확 왔던 단어가 중국의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다. 너무라는 말을 너무. 썼어요. 중국어로 너무는 어떻게 말해요? 타이 뭐 이런 게 타이.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그냥 딱 오더라고 느낌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중소기업 또 이거 중소기업들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지금 당면에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본식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민영 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5, 6, 7, 8, 9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세수 그다음에 수출의 50% 이상을 다 중소기업이 하고요. 중국 GDP의 60% 이상을 다 중소민영기업들이 하고요.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률 지금 시진핑 공산 리더십의 바로 밑에 있는 취업률도 바로 80% 이상이 이 중소기업이 하는 겁니다. 뭐 기업 수도 90% 이상이 다 민영기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과잉된 지금 이 물건들 네. 이게 안 팔리니까 물건값을 더 놔두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안 사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더 돈을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작년 7월부터 계속 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불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신을 풀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하다. 단지 돈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제 지금 제가 흔히들 말하는 타케투스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네. 이게 소비로 혹은 이 재투자, 이 중소기업 재투자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중국 정부가 이게 민영기업들한테 우리 믿고 투자해라, 직원 뽑아라 이렇게 하지만 또 예전과 같은 코로나 또 봉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여러 가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게 이 지도자가 신뢰를 잊어버리면 콩으로 네. 맺을 수 있는데도 안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 작업을 아마 집중도 할 것 같고 뭐 돈 푸는 것들 다음에 감세 이런 것들도 함께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시간 내에 풀기는 쉽지 않다. 네. 지금 이제 어쨌거나 중국 정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이제 증시 부양을 하는 거를 택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양회에서 나온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좀 오를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수장이 바뀌었고
가지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의 개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보고를 직접 시진핑 주석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좀 변하게 직접. 있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는 잠깐의 그 운동률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제 그 상반기 조금 조심은 하는 게 좋다. 하지만 네. 이 상반기를 지난 부분에서는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국가기밀법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의 어떤 그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장벽도 해소하고 규제를 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국가기밀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1988년도 나왔고 2010년도 그다음 이번에 이제 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의 출발은 지금 네. 이제 앞에서 말씀 잠시 드렸지만 이 중국 로켓군 네.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다음에 또 이 미국의 대학에서 이 중국 로켓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네, 반도체 네. 지금 앞으로가 더 심해질 거고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온다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집단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결국은 많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 지방 정부 공무원하고 많은 소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당연히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리에도 나왔지만 총리의 50분짜리 그 발표문에 보면 지금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는 지금 다 거의 다 없앴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 통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또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그 결혼 가능한 연령을 낮추자는 등 뭐 여러 가지 그 저출산, 저출생에 관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나온 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전 논의 수준인 것 같기도 그렇죠. 이게 하고요. 지금 네. 사실 이게 저출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세 자녀만 낳을 수 있는데 뭐 말이 세 자녀지만 다 그냥 풀어줬다라고 풀어지거든요. 형식상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갈 게 뭐 거의 명확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인구 감소가 중국 지금 피크 차이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그 한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피크 차이나 하나가 중국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젊은 친구들 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의 이 장려금을 준다 해서 낮지는 않을 것이다. 그 좀 획기적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뭐 상하이나 뭐 이런 베이징에서는 조금 획기적인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체질을 바꿔보겠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AI라든가 이런 거는 과학기술은 좀 장기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당장 무슨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말씀하셨고 또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직구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주제는 진짜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국이 지금 이제는 이 직구 플랫폼들이 성장이 워낙 커져가고 수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쉬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무라든지 특히 뭐 쉬인 같은 경우는 지방 광저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쉬인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건 지금 앞으로 영향 부분에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알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국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잘못된 게 왔다. 그런 건 근데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건 당연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냥 지금 알리가 만약에 한국 내에 네. 물류 창고를 만들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까지 되면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되면 소비자는요 편한 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쿠팡에서 옮겨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그래 들어오면 또 하나 변화가 생겨 그걸 알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틱톡샵이 언제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거든요. 네. 틱톡샵 들어오면 지금 알리나 테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틱톡샵입니다. 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바로 결제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제 지금 이미 지금 상표 신청을 했고 올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그럼 이 들어오면 새로운 판이 더 그러니까 판도가 바뀔수록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또 한편 더 나가서 지금 이 이슈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이런 유통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데이터 안보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또 미중 관계 또 충돌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되는 게 바로 이 지금 직구 플랫폼 틱톡을 포함한 4개 직구 플랫폼들이 지금 앞으로의 성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마다 지금 말씀 이 4개 이 직구 플랫폼마다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다음 네. 경쟁력은 다 다릅니다. 그걸 좀 알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전인대 폐막 후에 원래는 그 총리 기자회견을 하는데 열지 않을 거라는 그 전인대 대변인이 그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네.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뭐 총리의 역할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석에 이제 더 파워 강해진 거고, 그러니까 내외신 지금 가장 아까 말씀하신 국가 기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쟁은 중국과 해야 되는 미국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총리가 지금 내외신 기자회에서 그냥 정말 대본 없이 이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본 없이 혹시나 또 이제 이런 게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믿었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강해지는 모습이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의 3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우리가 양해를 볼 때 네. 총리의 개막식 연설,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있는 양해 중간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 하나 있었고 마지막 폐막식 폐막 때 때 기자회견. 대본 없이 네. 뭐 다 했을 때 근데 그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뭐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